롯데케미칼 2025년 2분기 실적 나왔는데 이거 정말 충격적이네요. 매출이 4조 1971억 원인데 영업 손실이 2449억 원, 순손실은 무려 4713억 원입니다. 지난 분기보다 적자 폭이 훨씬 커졌어요.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숫자만 딱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대규모 정기 보수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런 일회성 비용이 이제 빠지게 될 3분기부터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려운 와중에도 부채 비율은 76.3%로 나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다지만 그래도 사업 부문별로 보면 걱정이 더 커집니다. 핵심인 기초화학 쪽은 매출 2조 6,874억 원에 영업 손실만 2,161억 원이에요. 그 스프레드, 원료랑 제품 가격 차이가 확 줄어든 게 너무 컸죠. 이거 3분기에도 나아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기초화학이 워낙 안 좋았죠. 하지만 첨단 소재 쪽은 좀 봐야 합니다. 매출 1조 455억에 영업이익 560억 원, 영업이익률 5.4%면 뭐 아주 좋다고 할 순 없어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방한 거거든요. 선방은 했지만 거기도 전방 수요 둔화 때문에 전분기보다는 줄었잖아요. 3분기도 뭐 비슷하거나 조금 안 좋을 거라는 전망이 많고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더 심각해요. 전기차 시장 어렵다더니 매출 2,049억 원에 영업 손실 311억 원. 여기는 하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좀 타격이 컸죠. 전기차 시장 둔화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선제적으로 재고 조정을 거의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지금 재고가 오히려 적정 수준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동률을 좀 더 올릴 수 있게 됐고, 이게 원가 개선이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추세거든요. 하반기엔 좀 더 안정적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롯데정밀화학도 빼놓을 수 없죠. 매출 4,247억에 영업이익 87억. 여기도 정기보수 영향이 있었지만 3분기엔 그게 없어지고 또 주력 제품 국제 가격도 오르고 있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개선될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큰 위기라는 건 변함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구조조정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파키스탄 PTA나 뭐 국내 수처리 사업 같은 거 정리한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생존을 위해서 정말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비핵심 자산들, 말씀하신 파키스탄 PTA나 국내 수처리, 동남아 일부 석화 사업 같은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거나 아니면 매각, 투자 유치를 검토 중입니다. 이걸로 상반기에만 2조 원 차입금을 상환했어요. 꽤 클 규모죠. 국내 설비도 효율화 작업 계속 하고 있고요. 정부나 다른 기업들하고 같이 구조 개편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조조정이란 게 말처럼 쉬운가요? 정부 주도 개편은 아직 뭐 구체적인 얘기도 없고 현대케미칼이랑 NCC 합친다는 얘기도 그냥 설만 무성하고요. 기업들이 알아서 효율화하는 건 이미 할 만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업황이 워낙 안 좋으니 물론 쉽지 않죠. 개별 기업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래를 위한 투자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을 봐야 해요. 인도네시아 라인 프로젝트. 이거 대규모 사업인데 9월에 시운전 완료하고 단계적으로 상업 생산 들어갈 예정이고요. 또 신사업 쪽으로 수소에너지. 3분기에 수소 출하센터 상업 가동 시작하고 롯데 SK 에너루트 발전소도 부분 가동 중입니다. 첨단 소재 쪽도 율청 공장 10월에 일부 양산 시작해서 내년 하반기 전체 상업 가동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아예 고부가 가치 사업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려는 시도인 거죠. 인도네시아 프로젝트요. 그게 과연 돈이 될까요? 현지 시장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 알겠는데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언제 손익분기점 넘을지 그것도 불투명하고요. 중국 구조조정 효과도 글쎄요. 낡은 설비 1,000만 톤 없앤다고 해도 새로 짓는 게 올해 900만 톤? 내후년에 또 900만 톤이라는데 공급 과잉이 해소될지 의문입니다. 네,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도네시아 프로젝트 수익성 확보는 분명 과제죠. 중국발 공급 과잉 문제도 여전하고요. 거기다 외부 환경 리스크도 문제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계속될 것 같고 미국 관세 문제도 아직 불확실하잖아요. 중국향 플라스틱 수요 줄었다가 회복이 영 더뎌요. 유럽에선 또 ABS 반덤핑 관세 5.8% 예비 판정 받았다고요.
이거 경쟁사보다 불리할 수도 있다는데 손익에 영향 없을까요? 그 이유 관세권은 좀 부담이죠. 5.8% 예비 판정인데 경쟁 상황을 봐야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고객사하고 부담을 좀 나누고 새로운 수요처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사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따로 있다고 봅니다. 바로 주당 500원 중간 배당 결정이에요. 배당이요?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데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단기 실적은 어렵지만 우리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를 믿어달라 주주 신뢰를 지키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거죠. 정리해보면 롯데케미칼이 지금 정말 극심한 업황부진 속에서 큰 손실을 보고 있고 구조조정 성과나 외부 환경 개선도 아직은 불확실하다.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렇게 보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봐야 할 것은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과거와는 다른 아주 과감한 사업 재편과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에 정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이 크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질을 개선하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려는 치열한 노력이 진행 중인 거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롯데케미칼의 현재 위기 대응 전략 그리고 미래 성장 투자 계획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보고 계신가요? 과연 이들의 이런 구조 개편 노력이 이 깊은 침체에 빠진 석유화학 산업 전체에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을지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